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정한수 회장의 저택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75세의 백만장자가 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곳에 홀로 머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정한수에게 이곳은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정한수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자연과의 교감을 선택했어요. 외아들 진우와도 소원해진 관계는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정한수는 낡은 경운기를 꺼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에는 항상 물통과 꽃씨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계의 전설이라 불렀지만 지금 그의 세계에는 꽃과 채소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산새들만이 존재했죠. 흙을 만지며 느끼는 촉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상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꽃들아, 오늘도 잘 있었니? 물 한 모금 마시렴. 정한수의 손길이 닿자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보다 식물들과 이야기할 때 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햇살이 비쳤죠. 산골 마을 사람들은 정한수를 산의 수호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가꾸는 산길은 언제나 깨끗했고 계절마다 다른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괴짜 노인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죠. 하지만 진우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서울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진우는 아버지가 왜 이런 오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새벽, 평소와 같이 산길을 오르던 정한수의 경운기가 나타난 검은 벤츠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충돌 소리와 함께 경운기는 옆으로 기울었고 정한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검은 벤츠의 문이 열리며 젊은 수행비서가 뛰어나왔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있으세요? 이 차가 몇 억짜리인지 아십니까? 이런 시골길에서 무슨 경운기를 이 시간에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정한수는 말없이 일어나 무릎에 흙을 털어냈어요. 젊은 비서의 말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신 그의 눈은 땅에 흩어진 꽃씨와 깨진 물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한수의 아들 진우였어요. 마을 사람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요? 정한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버지의 새어나오는 피를 보며 비서에게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런 산길에서 무슨 벤츠를 이 시간에 몰고 다니는 거요? 아버지가 크게 다치실 수도 있었어요. 대치된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깨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츠의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내리고 있었죠. 차분하게 문을 닫고 현장으로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에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기업 대표 강현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업계를 뒤흔든 인물이 이런 산골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괜찮으신가요, 어르신? 강현우가 정한수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정중했죠.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강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 차가 긁혔습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강현우는 손을 들어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강현우를 바라봤어요. 한창 바쁠 시간에 이런 오지에 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강현우의 시선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산길 너머를 묘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한수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괜찮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오랜만에 안개가 이렇게 짙어서 앞이 잘 안 보였네. 강현우는 경운기 옆에 떨어진 물통과 꽃씨를 주워 정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강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나요? 강현우가 물었어요. 정한수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우에게 명함을 건넸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벤츠가 떠난 후 진우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무릎의 상처를 소독하며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이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벽에 이렇게 위험한 길을 오르내리시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정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항상 이런 시기였습니다. 대화는 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강현우가 정한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우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강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이 근처를 지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이 마을에 투자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 산길을 정비하고 싶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강현우를 바라봤어요. 강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개발 프로젝트인데 진우 씨께서 총괄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 회장님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정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강현우를 바라봤어요. 왜 하필 이 오지 마을인지, 또 왜 하필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대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것도 이런 산골에서의 개발은 분명 큰 기회였으니까요. 진우는 강현우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고향 마을의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강현우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며 정한수와 진우에게 설명했어요. 마을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죠. 기존의 산길은 정비하되 그 주변의 자연은 최대한 보존할 겁니다. 정 회장님께서 갖고 오신 꽃길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한수는 강현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젊은 기업가가 왜 하필 이 오지 마을에 투자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을 프로젝트 책임자로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며 정한수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현우가 떠난 후 진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을이 발전하면 아버지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요. 정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50년 넘게 내 삶은 여기 있었어. 이 산길, 이 꽃들, 이 고요함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늘 그랬듯이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젠 그만하세요. 매일 새벽에 경운기 타고 다니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제 사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세월이 만든 간극, 삶의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했죠. 정한수는 진우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 방식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반면 진우는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며 위험한 일을 계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그 위험한 산길만은 바꾸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강현우에게 연락해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는 공사 인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한수는 매일 새벽 자신이 오르던 산길에 중장비가 들어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아들을 위해 침묵을 지켰어요. 진우는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강현우와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고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중 진우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현우가 유독 산길에 집착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공사 현장은 담당자들에게 맡기면서도 산길 공사만큼은 직접 와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혼자 찾아와 살피곤 했죠. 그리고 때때로 산길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우는 이런 모습에 의문을 품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한수는 달랐습니다. 산길을 살피는 강현우의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 눈빛, 그 자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한수는 산길 공사 현장 근처에서 강현우와 마주쳤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만 강현우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산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한수가 다가가자 강현우는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정 회장님, 이런 날씨에 나오셨군요. 정한수는 묵묵히 강현우 옆에 서서 함께 산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있었죠.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진우의 설득과 강현우의 계획을 듣고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한수만이 여전히 변화를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의 걸음은 공사 현장 주변을 맴돌았죠. 경운기를 타지 못하게 된 그는 손수레에 꽃씨와 물통을 싣고 다녔습니다. 정 회장님. 이른 아침 강현우가 정한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산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이었죠. 괜찮으시면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사장 뒤편의 조용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비추었죠. 강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 듯 했어요. 사실 이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강현우의 한마디에 정한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의외의 고백이었습니다. 강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30년 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 이곳으로 왔죠. 정한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죠. 제가 8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이후로는 이 마을에 돌아오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묘가 저 산에 있다는 것만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현우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홀로 아들을 키우던 한 여인과 그 어린 아들을 기억해냈죠.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가던 그들을 몰래 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사고 때 꽃과 물통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 항상 꽃을 가꾸며 어머니의 묘를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정 회장님이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오래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매일 새벽 그가 오르던 산길, 그곳에서 가꾸던 작은 묘지의 주인이 바로 강현우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들 진우에게도 말한 적 없었죠. 그저 자신만의 의무처럼 여기며 묵묵히 해온 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제 아들을 찾으셨나요? 정한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제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맞닿은 그 순간, 산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닌 인생의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정한수는 강현우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커다란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수는 진우를 불렀어요. 오랜 시간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대화를 미루었습니다. 정한수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슴푸레한 하늘은 비가 내릴 것 같은 기운을 품고 있었죠.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강현우와의 대화 이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진우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무뚝뚝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어요. 정한수는 창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낡은 레인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늘도 그 산길을 오르기로 했죠.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묘지가 걱정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돌봐온 그곳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될지 염려됐어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정한수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과 어린 아들을 돕게 된 순간부터 매일 새벽 그들의 작은 집 앞에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을 두고 온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일상이 되었고 여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묘를 돌보는 일은 그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한 정한수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비를 맞으며 산길 끝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진우였습니다. 정한수는 천천히 다가갔죠. 이런 비 오는 날 여긴 웬일이니? 진우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런 날씨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감기 걸리시겠습니다. 넌 어쩌다 여기 나온 거냐? 정한수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강현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이 산길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었어요. 정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현우가 이미 진우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죠.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일들을 이제 아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다른 사람의 묘를 돌보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한수는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의 행동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누구든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진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무뚝뚝하고 고집 센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요. 어쩌면 자신이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강현우 어머니의 묘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정한수는 길을 인도하며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진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을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매일 아침 엄마를 위해 들꽃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외면했는지까지요. 진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밑에는 얼마나 깊고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묘비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롭게 정비된 산길은 이제 누구나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정한수와 진우는 매일 아침 함께 산길을 오르는 습관을 들였어요. 오랜 시간 소원했던 부자 사이에 다리가 생긴 것이었죠. 강현우는 프로젝트 감독을 위해 자주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정한수의 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났고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한수는 진우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정리하고 내려오는 길에 문득 말을 꺼냈어요. 사실 30살 때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산길을 다녔다. 그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였지만 그 여인과 어린 강현우를 만난 후로는 그들을 위한 길이 되었지. 진우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 시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죠. 강현우의 어머니는 참 강인한 사람이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 했어. 그러나 병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행동이 이제는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매일 새벽 경운기를 타고 산을 오르던 이유, 그 꽃들을 가꾸며 보냈던 시간들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정한수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외롭지 않았다. 이 산, 이 길, 이 꽃들이 내 친구였으니까. 내 어머니가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위로가 되었단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진우는 아버지가 왜 도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 오지 마을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현우의 마을 개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산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졌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보존하되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선했고 마을 곳곳에 정한수가 가꾸던 꽃길의 아름다움을 살린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우는 서울의 일을 정리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강현우의 제안으로 마을 개발 이후의 운영을 맡게 되었죠. 오랜 시간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진우에게는 도전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한수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이른 아침 산길을 오르는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경운기 대신 안전하게 정비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현우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정한수의 저택 근처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그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기리는 동시에 정한수의 따뜻한 마음을 기념하는 장소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정한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강현우와 진우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정원 개장식이 열리는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새롭게 정비된 산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정한수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목받는 것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우와 강현우는 그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 회장님 덕분입니다. 강현우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30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작은 친절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산길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정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친 주름과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오랜 시간 묵묵히 해온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개장식을 마치고 정한수는 강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정한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왜 강현우의 어머니를 도왔는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그때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네. 회사를 더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에 만족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던 시절이었지. 그러다 우연히 너와 어머니를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네. 강현우는 정한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흐릿했던 부분들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삶에 감사하며 매일을 기쁘게 살아가셨지. 어린 네가 들꽃을 모아 어머니께 드리던 모습, 그리고 그걸 받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다.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한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지.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했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묘를 돌보는 일이 내게는 감사의 표현이 되었다. 강현우는 말없이 정한수의 손을 잡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온 이야기였죠. 그날 저녁 정한수의 저택에서는 소박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진우와 강현우, 그리고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이 함께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한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한수는 진우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강현우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죠. 정한수는 그동안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설명했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길 바랐지만 어느새 우리 사이는 멀어져 있었네. 강현우 덕분에 이제야 그 기회가 왔구나. 진우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아버지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어요.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내리는 별똥별이 보였습니다. 정한수와 진우 그리고 강현우는 함께 저택의 마당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세 남자의 인생이 이렇게 교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원도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새하얀 눈이 산길을 덮었고 현우의 정원은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죠. 정한수는 이제 매일 아침 진우와 함께 산길을 오릅니다. 예전처럼 경운기를 타는 대신 따뜻한 도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어요. 마을은 조금씩 변화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강현우의 개발 철학은 자연과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산길을 따라오가며 정한수가 오랫동안 가꿔온 꽃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마을의 어르신들은 정한수를 더욱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한수와 진우는 함께 강현우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묘 주변에는 정한수가 심은 꽃들이 겨울 추위에도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한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베푼 건 작은 친절이었지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진우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이 장소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정한수는 진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현우의 어머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단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살아갔지. 그 모습이 내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다.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강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정 회장님,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도 확정되었어요. 셋이 함께 정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한 저택이 아닌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길은 예전보다 넓고 안전하게 변했지만 그 길이 주는 의미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길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한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진우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내면을 마주하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맑고 깨끗했어요.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진우와 강현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은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길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천천히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한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오랜 세월 홀로 지켜온 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강현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마을에는 새 도로가 놓였고 가족 사이엔 오래된 상처를 잇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정한수의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었어요. 세대를 잇는 화해의 메시지가 산길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정한수의 인생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